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넓은 강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세계 지도가 묵직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자리 잡고 앉아 강단에 선 교수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과 그 세계적 파급력이었습니다. 교수는 먼저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을 예로 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결과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의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멈췄던 러스트벨트 지역의 제철소들이 불빛을 되찾았죠. 이 말에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정치학 박사 과정 학생 마티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유럽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프랑스 치즈에는 40%, 독일 맥주에는 3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 중서부 농민들의 지지율이 치솟았죠. 하지만 유럽 농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강의실에 웃음과 탄식이 섞여 나왔지만 공기는 곧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온 경제학 전공 유학생 장웨이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완벽한 성공작이라는 뜻입니까?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완벽해 보이지만 이 전략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단 한 곳 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숨소리마저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자신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7번이나 초대되었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반복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새 관세 정책의 최대 걸림돌이 될 나라는 어디인가? 놀랍게도 그 답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칠판에 적힌 이름을 본 학생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교수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리자 강의실은 술렁였습니다. 중국 학생 장회의가 급히 반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에 비하면 작은 나라 아닙니까?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크기만으로 영향력을 판단하면 큰 오산입니다. 한국은 미국 경제의 심장을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백악관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유일한 변수죠.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믿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현대 문명의 심장. 교수는 리모컨을 눌러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내부 구조가 확대돼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이 기기 안의 메모리칩 그 70%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는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 대부분이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죠. 이어 배터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로고가 등장했습니다. 테슬라뿐 아니라 BMW,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까지 모두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심지어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마티아스는 놀라움에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우리 독일 자동차 회사들마저 한국 기업의 배터리에 의존하다니 믿기지 않는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의 DNA. 교수는 화면을 바꿔 1950년대 폐허가 된 서울의 흑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70여 년 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가난했죠.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춘 뒤 환한 서울의 야경 사진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 1인당 GDP 36,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성장입니다. 그는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진 한국의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의 구조조정과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을 계기로 추진된 수출시장 다변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 1년 만에 국산화로 돌파한 사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한 드라이브스루 검사까지 대부분의 국가는 위기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두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산업이 마비된다. 한국만 우대하면 일본, 유럽, 중국이 불공정을 문제 삼는다. 이것이 백악관의 딜레마입니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죠. 미국 학생 애단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만약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수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생산이 중단되고 테슬라 공장이 멈춰서며 미국의 데이터 서버마저 마비될 겁니다. 이어 그는 백악관이 자신에게 던졌던 마지막 질문을 공개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세계 질서가 바뀝니다. 중국이 기술 패권을 쥐게 되고 미국은 뒤처질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패권의 열쇠를 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의 숨통을 쥐다. 강의실에는 더 이상 농담도 웃음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한 나라가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 듯 고개를 떨구거나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이 성장 뒤에는 부모 세대의 희생과 땀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두려워하고 하버드가 연구하는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사진이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그곳에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이 나라는 이제 세계 질서를 바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강대국들의 전략을 좌우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그 기적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